감자를 이렇게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장단지 근육이 튼튼해지고 종아리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땅속의 사과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 가득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감자는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가도 다르고 의외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감자의 잘못된 정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찐 감자를 냉장 보관 후에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자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당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요즘 감자나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많아져서 혈당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는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성 전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체내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전분을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요. 먹어도 분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감자나 밥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여 혈당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밥, 실온에서 10시간 식힌 밥, 그리고 4도씨에서 24시간 식힌 밥을 비교한 결과 저항성 전분 비중이 각각 0.64%, 1.3%, 1.65%로 나타났습니다. 감자 100g당 저항성 전분이 0.64g에서 1.65g까지 늘어난 게 보이죠. 확실히 수치상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혈당 측정 결과값인데요.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찾는 이유는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 연구에서는 저항성 전분 1g 차이로 혈당이 25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15명의 대상자에게 실험하여 겨우 오차 범위에 맞춰진 연구라는 것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실험 대상자를 통한 결과값이면 더 좋았겠죠. 이렇듯 많은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냉장고 보관으로 혈당 걱정 없이 먹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검증되기엔 연구 결과가 다양하지 않고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방법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께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감자를 마음껏 드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죠. 하지만 제가 감자 대신 섭취할 수 있는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을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콩, 귀리,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콩 중에서는 병아리콩, 렌틸콩, 검정콩에 풍부하고요. 귀리뿐만 아니라 통곡류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또 덜 익은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데요. 하지만 바나나는 숙성이 돼서 달콤해지는 순간 저항성 전분 함량이 2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 덜 익은 녹색기가 도는 바나나를 1개씩 드시면 의외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감자를 먹으면 장단지 근육이 생길 만큼 단백질이 많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자에는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의 단백질은 콩을 제외한 일반적인 채소 중 단백질 함유량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소 중에 단백질 함유량이 높다는 뜻이지 단백질 섭취 하루 권장량을 감자로 채우기엔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감자의 단백질 품질은 최고로 평가되는데요. 우리 몸에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유는 117점, 계란은 101점, 그 뒤를 이어 감자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의 강자, 콩은 91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감자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이 불충분한 영양소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자만 드시는 것보다는 2가지 이상의 식물성 단백질과 섭취하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와 우유, 계란, 치즈, 콩이 궁합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감자를 먹으면 종아리 쥐가 사라진다. 사실일까요? 정답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통증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아는 극심한 고통이죠. 이 근육경련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 우리 몸속의 미네랄 성분이 부족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등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눈떨림, 손이 오그라드는 쥐, 종아리나 다리의 쥐 같은 근육경련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미네랄 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니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특히 마그네슘은 신체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해지면서 쉽게 화가 나며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팔이나 다리에 쥐가 잘 생기며 눈 밑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감자의 마그네슘을 우리 몸에 아주 잘 흡수시키는 찰떡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와 같이 먹으면 단백질 보충에 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와 우유를 같이 갈아서 드셔보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한데요. 감자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내고 싹이 있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껍질째 잘게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간 익혀주시고요. 믹서기에 익힌 감자 100g과 우유 200ml를 넣고 갈아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안해지고 영양가 가득한 감자 우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는 혈당 지수가 93.6이나 돼서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께는 권장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죠. 하지만 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혈당 지수나 부하는 음식 속에 있는 여러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식사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더라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면 건강에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이신 분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혈당이 얼마나 상승할지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즉 혈당 지수가 높더라도 건강상의 이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적당량 잘 섭취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이 가득할까요? 감자는 특히 조리법에 따라 영양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구운 감자로 드시는 건데요. 감자에 함유된 대부분의 영양소는 생감자보다 익힌 감자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거나 찌거나 굽는 조리 방법 중 구운 감자가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보세요.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배변 활동을 개선해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팽창작용이 일어나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소화기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게 되며 우리가 쾌변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세포의 성장과 신체의 발달을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리놀레산은 구운 감자가 100g당 39.17mg으로 생감자 7.78mg보다 약 5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감자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생감자보다 구운 감자의 함량이 평균 1.2배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여러 무기질이 많은데요. 칼륨의 함량은 100g당 335mg, 칼슘 6mg, 인 62mg, 마그네슘 20mg 등으로 풍부한데요.
이 역시 구운 감자가 평균 1.2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생감자 기준으로 100g당 4.47mg이 들어있어 사과보다 3배 이상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구운 감자는 생감자의 약 3배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운 감자로 드시는 경우 사과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먹는 셈이죠.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 있으나 그래도 일정량 손실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껍질째 조리하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은 감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요리한 경우 10에서 15%의 비타민C 손실만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감자는 혈당 지수를 높이는 음식이긴 하나 영양소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아주 영양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구운 감자가 단연 영양소를 듬뿍 챙기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하지만 당뇨이신 분들은 감자가 혈당을 쉽게 올리기 때문에 혈당 체크를 꼭 해보시고 본인에게 알맞은 양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맛과 영양이 가득한 감자를 사실 때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감자를 고르실 때는 감자 표면에 흠집이 적고 눈이 얇으며 주름 없이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또 표피가 쭈글쭈글하고 색이 검은 것은 저장 기간이 오래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자를 들었을 때 묵직하면서 단단한 것이 좋고 녹색 빛깔이 돌지 않고 싹이 없는 것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은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흙이 제거된 감자는 수입 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감자는 보관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바람이 잘 통하며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검은 봉지나 신문지로 싸서 상자에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사과를 함께 넣어주면 감자 싹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과에서 뿜어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이 에틸렌이 감자 싹 나는 것을 지연시켜 준다고 하니까 감자를 오래 보관하실 분들은 사과를 함께 두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야채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양파 같은 경우 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보관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감자와 사과만 두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버린 감자의 경우에는 찬물에 담궈 놓았다 빼서 물기를 닦고 비닐봉지나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냉동 보관하실 때는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약 20분간 담갔다가 살짝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누르시면 오늘같이 알찬 정보를 꾸준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